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주막시동에서라는 부분을 읽을 텐데요. 화려하고 아름다운 줄라이카에서가 펼쳐진 다음에 약간 또 꼬리표처럼 뒤따라오는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사랑이라는 대단한 테마는 서동시집의 12묶음 중에 아주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데요. 처음 묶음은 서시의 성격이었고 둘째 묶음은 하피스에서여서 페르시아로 달려갔었고 세 번째 묶음이 사랑에서였는데 거기는 조금 어떤 원론적인 사랑의 이야기가 있었다면은 줄라이카에서는 정말 그 어떤 사랑의 다채로운 모습을 다채로운 형식으로 펼쳐 보이는 절정과도 같은 사랑의 시 묶음이었습니다. 줄라이카에서 하나만으로도 정말 완결된 사랑의 시집이 완성될 그런 밀도였는데요. 줄라이카서 다음에 이 주막시동에서가 따라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테마의 마지막 그 보완 같은 마무리 같은 부분인데요. 일단 주막시동이 뭔지 우리말부터 매우 낯섭니다. 예. 원어는 사키남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막에서 그러니까 술집에서 술을 나르는 요즘식 그러면 종업원 남자입니다. 아무튼 이 사랑의 테마의 마지막 마무리에 여성이 아니고 이제 소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줄라이카와의 정말 결별이라고 할까요? 줄라이카의 정말 어떤 찬란한 그 산화, 저 우주에 스며 있는 만물에 스며 있는 줄라이카의 모습이 있는데 그렇게 장려하게 마무리를 하고 시인이 술집에 앉아 있습니다. 이러네요. 그렇다오 주막에 나도 앉아 있었지.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술을 따라 받았지. 한 날을 두고 사람들은 수다 떨고 소리 지르고 다투고 한 날이 명한 대로 즐겁고도 슬프게. 하지만 나 마음 가장 깊은 곳이 기쁨으로 차 앉아 있었지. 사랑하는 이를 생각했지. 그녀를 어떻게 사랑하느냐고? 그건 내가 모르지. 하지만 나 오갈 데 없이 가슴이 시키는 대로 나 그녀를 사랑하는지. 가슴은 한 여인에게 스스로를 다 내주고는 하인처럼 매달려 있다네. 양피지 어디 있더라? 배는 어디에? 그것들 다 적어두었는데. 그랬었지. 정말 그랬어. 이렇게 돌아봅니다. 돌아보면서 시인이 술을 한잔하고 있네요. 특히 그 마지막 부분 양피지 어딨더라 배는 어디에 그것들 다 적어두었는데 그랬었지 정말 그랬어. 이 구절은 괴테가 헤어지고 나서 보낸 편지에도 나옵니다. 그대로. 줄라이카는 마리안느는 다시 만나지 못했지만 그 후일담입니다. 나 홀로 앉아있네. 어딘들 더 낫겠는가. 내 술은 나 홀로 마신다. 아무도 나를 막는 사람 없고 나만의 생각을 오롯이 지니고 있네. 이렇게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사랑과 술 취함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취해야 하리 우리 모두. 술 없이도 취하는 게 젊음. 늙음은 마셔서 다시 젊어지니 그건 경이로운 미덕. 근심을 근심하는 거야 인생살이. 근심을 잊게 하는 건 술. 네, 유명한 술 예찬론입니다. 네, 그러면서 또 줄라이카의 생각이 스쳐갑니다.
그러면서 또 술 이야기가 나오네요. 육신이 감옥이면 왜 감옥이 이렇게 항시 목마를까? 영혼은 그 속에 잘 있는데 즐겨 맑은 정신에 머물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지금은 술 한 병, 새롭게 한 병 또 한 병을 들여오라. 영혼이 더는 못 견디겠단다. 문을 와장창 부수겠단다. 예, 그렇게 혼잣말을 하다가 줄라이카서에서처럼 대화들이 또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연의 술시중꾼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시동에게 좀 어린 소년 술시중꾼에게 얘기를 합니다. 네. 술시중꾼에게 내게다 놓지 마라. 이 거친 사람아. 술 항아리 그리 거칠게 내 코앞에 갖다 놓지 마라. 술을 가져오는 사람은 나를 다정히 바라보라. 그렇지 않으면 술잔 속의 11년도산 흐려진다. 네, 11년도산은 아마 그 해에 이제 날씨가 좋아서 포도주가 좋았던 모양입니다. 11년도산에 대한 괴테시가 하나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네, 괴테 포도주, 절도 있는 포도주 사랑은 유명하지요. 예, 하루에 딱 한 병을 마셨다고 합니다. 예, 아무튼 술시중꾼에게는 뭐 마음에 안 드는 술시중꾼에게는 그렇게 말하고요. 시동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고운 소년아, 너는 들어오너라. 왜 거기 문지방에만 머물러 있나? 앞으로 내 술은 내가 따라라. 모든 술이 만나고 말그리. 네. 주막 소년이 하나 등장을 하고 앞으로 또 그 소년의, 그 어린 소년의 노 시인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나오고 또 노 시인의 그 어린 소년에 대한 사랑도 이어집니다. 시동, 어쩌다 이 지경이 되셨어요? 오늘 이리 늦게 침실에서 겨우 나오시다니. 페르시아 사람들은 이런 걸 얼라갔다 하죠. 독일 사람들은 고주망태 되었다 하고요. 시인, 이제 나 사랑하는 소년아, 나 이제 세상이 싫어졌다. 장미의 빛, 향기도, 밤꾀꼬리의 노래도. 시동, 방금 제가 치료를 해보려는 참인데요. 잘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신선한 아몬드를 드셔보셔요. 그럼 포도주가 다시 만날 거예요. 그러면 제가 테라스에서 신선한 공기를 흠뻑 마시게 해드리죠. 제가 눈 떼지 않고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대 시동에게 입맞춤을 해주시겠지요. 보세요. 세상은 동굴이 아니어요. 늘 많답니다. 갓 깬 새끼들, 둥지들, 장미 향기와 장미유, 밤꾀꼬리도요. 어제와 다름없이 노래하지요. 시동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시 시인의 독백이 이어집니다. 저 밉살스런 늙은 안악, 환심을 사려드는 여인, 사람들은 그녀를 세상이라 부르지. 그녀 나를 속였다. 다른 모든 여인들처럼. 그녀 내게서 믿음을 앗아갔고 그 다음에는 희망을. 이제 그녀는 사랑에 마저 손대려 해서 나 떨쳐나왔다. 구해낸 보물을 영원히 지키려고. 그러나 현명하게도 줄라이카와 사키에게 나누었다. 사키, 주막시동의 페르시아어입니다. 줄라이카와 사키에게 나누었다. 둘이 제각기 경쟁을 하고 있다. 서로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하여 나 그 어느 때보다도 부유하다. 믿음을 되찾았노라. 그들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술잔에 담긴 믿음 나에게 허락한다. 현재라는 찬란한 감정을. 희망인들 뭘 바라랴.
이런 정말 그 술에 취한 것 같은 시인의 독백이 있고요. 시동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존경과 사랑을 보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네요. 오늘은 식사를 잘하셨죠? 하지만 술은 더 드셨죠? 식사 때 잊고 남긴 음식은 이 그릇에 담겼답니다. 이걸 보세요. 이런 음식을 작은 백조라 하죠. 포만한 손님의 기분대로 물결 위에서 뻐기고 있는 내 백조에게 이걸 가져가요. 하지만 노래하는 백조에 대해서는 안다고들 하지요. 백조가 우는 건 스스로에게 울리는 조종이라는 것. 노래 같은 건 없어도 상관없어요. 만약 그 노래 그대의 종말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네, 백조라는 한 단어를 두고 쓴 시인데요. 남긴 음식을 이 그릇에 담았는데 그거를 작은 백조라고 부른 모양이에요. 그 단어와 실제의 백조 그리고 백조의 울음, 죽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것을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네, 백조를 주제로 노시인의 삶이 짧을까 걱정하는 그 소년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네, 백조 주제에는 또 더 이어지는 게 괴테네 집 바로 앞에 있는 식당 이름도 백조네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멀지 않은 일름강에는 백조들이 많이 논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강가에 앉았다가 백조한테 물린 적도 있습니다. 큰 날개를 세우고 오더니 제 다리를 물고 놓아주질 않아가지고 그저 물린 정도가 아니고 조금 떨어져 앉아있던 어떤 청년이 달려와서 저와 백조를 사이에 두고 제가 줄이었어요. 줄다리기를 서 간신히 백조한테서 빼냈습니다. 그 줄다리기가 나중에 보니 23분이나 걸렸어요. 제가 백조가 막 오길래 제가 좋아서 오는 줄 알고 동영상을 찍으려고 틀어놨었거든요. 아무튼 그런 우스운 일도 있었습니다. 계속 그 시인과 시인과 시동의 대화가 쭉 이어지는데요. 네, 여름밤이라는 시를 조금만 읽겠습니다. 여름밤 시인. 해가 졌다. 하지만 서쪽에서는 여전히 빛난다. 알고 싶다. 얼마나 오래 저 황금빛은 지속하는가. 시동. 원하시면 어르신 제가 머물러 장막 밖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어둠이 희미한 빛의 여주인이 되면 제가 금방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 때문이죠. 저 높은 곳을 사랑하신다는 걸, 무한한 것을 바라보기를 사랑하신다는 걸, 푸르름 속 저 불꽃 두 가지가 서로를 기리는 시각. 가장 환한 것이 다만 말하려 하죠. 이제 나 내 자리에서 반짝이겠다. 성자죠. 신이 너희를 더 밝히시면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반짝여라. 신 앞에서는 모두가 찬란하니까요. 바로 그분이 최상의 분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새들이 잠들지요. 크고 작은 둥지 속에서. 하지만 한 마리 동그만이 앉아 있군요. 사이프러스 가지 위에. 미풍이 그를 흔드는 곳, 이슬의 가벼운 물기까지 흔드는 곳. 그런 걸 제게 가르치셨어요. 아니면 무언가 그 비슷한 것. 그대로부터 언젠가 들은 것. 마음에서 물러나질 않을 거예요. 올빼미이겠어요. 그대를 위해서는 부엉이이겠어요. 여기 테라스 위에서 기다려서 비로소 북쪽 성좌의 쌍둥이 선회를 다 볼 때까지요.
쌍둥이 선에 큰 곰자리와 작은 곰자리 예, 예, 같이 움직이죠. 예. 기다려서 비로소 북쪽 성좌의 쌍둥이 선회를 다 볼 때까지 그건 자정쯤이겠지요. 그대가 자주 너무 일찍 잠 깨면 그러면 호화로움이 있을 거예요. 그대가 나와 함께 우주를 경탄할 때 네, 그렇게 대화가 쭉 이어지기도 하고요. 시동의 마지막 대화는요. 예, 기다리다 기다리다 드디어 이렇게 배우네요. 모든 원소들 가운데 신이 있다는 것을 이리 멋지게 가르쳐 주시다니. 하지만 가장 멋진 건 사랑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마무리로 이번에는 시인이라고 하지 않고 하템이라고 줄라이카에 나왔던, 줄라이카에서 시인이 자신을 지칭했던 하템의 이름으로 마무리 시가 나옵니다. 이에는 정말 사랑스럽게 자고 있네. 잘 권리도 있지. 너 선한 소녀는 내게 술을 따라 주었다. 친구이자 스승으로부터 강압도 벌도 없이. 이렇게 어린데 늙은이가 생각하는 바를 알았구나. 하지만 이제 아름답게 충만한 건강이 내 사지에 스며들고 있구나. 내가 새로워지도록. 나는 더 마신다. 그러나 조용하다. 내가 잠 깨어나며 나를 기쁘게 하지 않도록. 예, 소녀는 잠들고 시인은 계속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소년이 깨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그러나 또 깨어날 때는 기뻐하면서요. 마지막 구절이 복잡하네요. 내가 잠 깨어나며 나를 기쁘게 하지 않도록. 예, 이렇게 그 주막 시동에서는 이렇게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고 어린 소년의 그 노시인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과, 그리고 존경과 사랑을 가졌기에 노시인의 세계를 이해하는 이런, 그리고 또 그 삶이 짧을까 걱정하는 이런 소년의 마음들이 담겨 있고, 노시인은 그 모든 것을 정말 아껴주는, 그러나 그 아껴주는 마음 뒤에는 또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환멸, 실망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취중 진담까지 함께 담겨 있는 그런 조금 이상하고도 재미있는 시묶음이 주막 시동의 서입니다. 사랑의 서에서 시작돼서 줄라이카의 서에서 한껏 고조됐던 사랑의 테마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테마는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끝이에요? Unseligkeit